자, 27번에서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천수답. 자, 미리 얘기하자면 이 천수답은 뭐냐면요, 빗물로 농사 짓는 겁니다. 빗물 농사. 보통 여러분들 논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물을 끌어와요. 물을 끌어와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끌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뚝이라고 해야 되나? 논뚝. 이걸 터서 물을 채우고 또 터서 물을 채우고 이렇게 물을 끌어옵니다. 농수로가 이제 농수로. 그런데 이제 천수답은 농수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빗물만 사용하는 것을 천수답, 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물이가 있죠, 빗물. 그 다음에 나는 이연기 민들레고, 자, 가원화의 공통점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맥음이 파악하기 읽어가면서 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는요, 99%가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정서 표현이에요. 그럼 이 정서 표현은 뭐에 대한 정서 표현이냐면은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들 가치관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즉,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이 당연히 그 필자가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가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며 달관의 자사로 살아가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달과 경지를 벗어났습니다. 관은 본다는 얘기고 달은 달통이다.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거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자, 나에는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민들레 굉장히 강인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1, 2, 3은 가고 4, 5번은 나시가 되겠죠. 가를 본 다음에 1, 2, 3을 제끼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분석합시다. 천수답. 어메야, 복이 따로 있나? 뚝심새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 그 논의 벼이사. 자, 벌써 우리는 박스를 보고 왔습니다. 달간적 태도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달간적 태도냐면, 복이 따로 있는가? 뚝심새고 부지런하면 된다.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 그 논의 벼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산다. 부지런하게 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이 정말이대. 엄청난 내 새끼야. 대단하구나 내 새끼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 특징이 있네요. 지금 대화체로 대화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화자라고 하죠. 화자가 2인 이상이 되겠네. 그쵸? 1인 이상. 이 말이 정말이래. 엄청나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나? 본심 가지고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지. 여기다 네모를 좀 쳐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삶의 모습이죠.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자는. 어메야,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죠. 자기 사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평생 만년 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체로 이루어집니다. 뭐냐 내 새끼야, 네 말이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잘 살고 못 살고 어딨노, 제 길 가면 그만이고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런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떨길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에 깊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길 가면 된대요. 그 제길이 어디다? 감잎 사이, 뭐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 하늘의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명의 어떤 그 순응하는 삶, 그렇죠? 요거를 자연물을 묘사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이 수런거린다는 것은 막 이렇게 속닥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립을 의인화해 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 29권의 1, 2, 3번을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가에서 천수답을 일구는 삶을 제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맞죠?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는 소신을 들었는데 그렇고, 가에서 네 말이 정말이래, 네 말이 엎쳤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메가 내 새끼에게 보내는 지지를 드러내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 지지는 그 게임 기부업 지지 아니에요. 성원하고 응원하고 뒷받침 해주겠다, 그 지지입니다. 자, 가에서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냐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 그렇죠?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나를 봐야 되겠네요. 민들레. 쬐끔한 것이 노랗게 시가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시에서 반복은요, 운을 형성,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 강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전력을 다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박스를 봤습니다. 이 민들레의 노력, 이연. 자, A 부분이니까 또 우리가 제껴볼 수 있겠습니다. 28의 1. A에는 작지만 온 힘을 다해 선명한 빛깔로 피어있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다시 지문.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자, 혼자라고 했으니까 그 의인화. 이건 사람을 나타낼 때 혼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 채 틈도 없이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이 민들레의 어떤 노력이 보이죠. 자, B 부분이네요. B에는 다른 공간을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홀로 애쓰는 민들레의 모습 나타난다. 좋습니다. 이번엔 C. 자, 한 채 틈도 없이 끝까지 새는 사이, 바위 사이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털을 잡고. C 부분. C에는 씨가 뿌려진 비좁은 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털을 잡는 민들레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다시 지문.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자, 여러분 보세요. 어둠을 힘껏 밀어낸다. 여기 쓰인 표현 방식은요, 추상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거죠. 그쵸? 쏘리 합니다. 네. 미안해요. 정신 나갔구나. 다시 어둠을 밀어내리는 것은 추상의 구체가 아니라 공감각. 잠깐 정신이 외출을 했습니다. 오른쪽 발 나가고 왼쪽 발 막 나가려고 할 때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추상의 구체가 아니고 어둠은 시각적인 거죠. 이거를 밀어낸다. 이거는 촉각화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듯이. 그래서 공감각이 되겠고 시각의 촉각화, 이게 되겠죠. 자,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그것들이 뭡니까? 실뿌리와 떡잎. 한데 어울려 열심히 한 닷새. 한 5일, 6일? 이 정도? D에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민들레 모습.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 열심히 한 닷새.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그러니까 오로지 샛노란 꽃을 틔우는 것이 민들레의 노력이고,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냈다.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종교를 어떻게 했어요? 피는 꽃, 없는 꽃,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종교를 해놨네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 28의 5번입니다. 이에는 꽃을 피웠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밖에는 할 일이 없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는 뭐예요? 위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니?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자기의 주어진 어떤 사명, 꽃을 피우겠다는 노력, 그것에만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별다른 어떤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25번 설명은 뒷부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 모습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9번도 바로 4, 5번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나에서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냈다. 이 부분이 아까 어디였더라? 예. 너 왜 보이지가 않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보다 보니까 뒷부분을 못 봤네. 예. 쏘리. 자, 쬐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잴 수 없다. 이게 가치, 긍정적 가치를 굉장히 크게 표현한 거죠. 아, 민들레. 영탄 나와 있네요. 감탄 양어미.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여기 설이 들어갔네요. 헛되지만 좋다는 얘기죠. 한 대새를 짐짓 영원인 양 하고 영원인 것처럼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 그래서 민들레꽃 한 대새 동안 그 노력을 해. 어차피 질 꽃이지만 꽃이 지겠지만 대의 엿새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결국 샛노란 꽃을 피워냅니다. 그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예, 이게 좀 패드가 화면이 문제풀이를 패드로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봤네요. 쏘리. 자, 5번. 나에서 대새를 짐짓 영원히 향하는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냈다.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예, 대새를 짐짓 영원히 향하는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했다. 자, 이거는 비하한다는 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만 꿈꿀 수 있다. 헛되지만 좋은 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들레의 어떤 긍정적 가치를 강화하는 그런 표현인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본다? 아닙니다. 운명에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운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꿈을 꾼다. 좋은 꿈을 꾸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자, 그러면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이렇게 공통점은 우리가 방금 나를 봤기 때문에 나에 있는 내용을 있으면 가로 점핑하면 됩니다.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자, 여러분도 아까 시에서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운율 형성이 되고요. 의미 강조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서 반복하는 거 있었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 민들레. 민들레. 그쵸? 또 뭐 있어? 뭐, 꽃. 이런 것들이 있죠? 있으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에서 또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도 있죠? 내 새끼야. 그죠? 어메야. 있습니다. 따라서 27번에 1번 맞는 설명이죠. 나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공간각적 이미지를 통해, 요거는 나에만 해당이 된다. 세 번째,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명령형 어조는 어라가 나와야 돼. 뭐뭐 해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시를 봤지만 이건 명령형 어미가 아니죠. 자,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음성 상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태어와 의성어가 있지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과 모양, 상태, 성질을 흉내내는 말 없어요. 수미상관, 머리수, 꼬리미 서로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수미상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것들.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변조하는 경우. 비슷하게 좀 바꿔놓는 경우. 그 다음에 질의응답. 응답하는 경우. 첫 번째에 뭐라고 해놓고 맨 끝에 가서 거기에 답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와 나는 수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7에서 29번 현대시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합니다.